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 및 글로벌 이전 가격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국세청은 국제조사 분야의 직무 능력을 높이고자 조달청 나라장터에 글로벌 이전 가격 정책 등 최신 국제조세 이슈 위탁 교육 관련 용역 업체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화폐로서 디지털 경제 보편적 지급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DC는 버파로서 네트워크 효과를 형성할 수 있고 국가 간 합의를 통해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어 암호화폐와는 차별화된다는 설명입니다. 8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8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은 약 129.5조 원으로 전월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나의 폭락으로 손해를 본 한 개인 투자자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1억 5,6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먼저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코인 사기 프로젝트를 고발하며 업계 자경단 역할을 해왔던 코인캅스 전 운영자가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기를 의도한 사건인지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배우 겸 코미디언 빌 머레이가 2억 5천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해커에게 도난당했습니다. 암호화폐 보안업체 프로젝트 베크먼은 해커가 머레이의 전자지갑에서 18만 5천 달러에 상당의 이더리움 119.2개를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7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가 암호화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DBS 디지털 거래소는 1,000명 미만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향후 DBS 모바일 앱을 통해 부유한 아시아 고객 30만 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 및 글로벌 이전 가격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과세 체계와 글로벌 주요 이전 가격 이슈 등 최신 국제조사 이슈를 학습함으로써 국제조사 분야의 직무 능력을 높이고자 조달청 나라장터에 글로벌 이전 가격 정책 등 최신 국제조사 이슈 위탁 교육 관련 용역 업체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연구 위탁 교육을 진행할 교육기관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선정되며 오는 10월 31일부터 5일간 미국에서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암호화폐 과세 체계 및 과세 사례, 국가별 상속 및 증여세 과세제도, 신탁 유형과 유형별 과세제도, 글로벌 주요 이전 가격 이슈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한편 국세청은 이 밖에도 미국의 주요 주별세법 및 과세 체계와 상속 및 증여세 등 미국의 세제 구조와 주요 과세 이슈를 학습해서 국제조사 분야의 직무 능력을 제고하는 미국의 세제 구조 및 주요 과세 이슈 위탁 교육도 나라장터에 교육 업체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와 달리 화폐로서 디지털 경제 보편적 지급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은 금융걸제국 결제연구팀은 블록체인 확장성과 분절화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는데요. 한은은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높은 수수료로 인해 분절화된다는 생태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암호화폐 및 디파이 역시 분절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비허가형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을 사용하거나 검증자로 참여할 때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누구든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인데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거래를 검증하는 구조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수수료가 요구되고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대체 블록체인을 선택해 분절화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은은 암호화폐와 디파이는 상호 운용성이 저하되는 분절화 현상으로 인해 화폐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전했는데 하지만 이와 달리 CBDC는 버파로서 네트워크 효과를 형성할 수 있고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와는 차별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8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은 약 129.5조 원으로 전월 대비 23% 상승했는데요. 일별 평균 거래량은 4조 3,174억 원이었습니다. 또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9,881억 달러 수준인데 8월 1일 1조 980억 달러에서 한 달 사이 10%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도 6,451억 달러에서 5,963억 달러로 7.6% 하락을 했는데요. 다만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에도 국내 거래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거래소별 거래량은 업비트가 100조 2,322억 원을 기록했고 거래량 비중은 76.3%였는데 이어 빗썸이 25조 5,007억 원, 코인원은 5조 3,694억 원, 코빗이 2,759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업비트를 제외한 각 거래소의 8월 거래량 점유율은 빗썸이 19.4%, 코인원이 4.1%, 또 코빗은 0.21%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거래소 수수료 수입 총액은 688억 원으로 전월 대비 2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나의 폭락으로 손해를 본 한 개인 투자자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자자 A씨는 지난 1일 1억 5,6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는데요. 거래소의 내부 사정 때문에 루나를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 24일 자신이 보유한 루나 약 1,310개를 팔고자 루나를 본인의 업비트 거래소 지갑에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열어둔 본인의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는데 하지만 이체 과정의 문제로 바이낸스는 해당 루나를 다시 지갑으로 보냈지만 A씨가 아닌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오입금이 됐습니다. A씨는 27번이나 반환 가능 시점을 문의했지만 업비트는 트래블룰을 준수한 반환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안내를 했고 이에 그 사이 루나 시장 가격 폭락이 시작되면서 결국 루나는 전 세계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루나를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업비트 측은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먼저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코인 사기 프로젝트를 고발하며 업계 자경단 역할을 해왔던 코인카스 전 운영자가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코인캅스를 공동 운영했던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보안 수사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서 사건을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또 고소인은 A씨가 사기 수법을 통해서 수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고 이와 별건으로 불법 피라미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포함해서 피해 액수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9월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코인캅스, 특근법 시행 이전에 난립하던 엉터리 암호화폐 거래소와 사기성 짙은 코인 프로젝트를 고발하는 콘텐츠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유명세를 탔지만 2년 전 시렉스 거래소 의혹에 대한 콘텐츠를 마지막으로 영상 업로드를 중단했습니다. 정확한 중단 사유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뚜렷한 수익 모델 없이 사비로 채널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다다랐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A씨가 그간 쌓은 유명세를 악용하는 것 같다면서 실질적으로 사기를 의도한 사건인지 수사 경과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배우 겸 코미디언 빌 머레이가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마련했던 2억 5천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해커에게 도난당했습니다. 암호화폐 보안업체 프로젝트 뱅크먼은 해커가 머레이의 전자지갑에서 18만 5천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119.2개를 훔쳤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지난 1일 자선 행사에서 참가했다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머레이는 빌 머레이 1000이라는 이름의 NFT 컬렉션을 경매에 붙였는데 이더리움으로 받은 판매 대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매 마감 이후 해커는 머레이의 전자지갑 계정에 침입해서 이더리움을 빼돌렸는데 현재 머레이는 경찰에 이더리움 도난 피해를 신고하고 또 전문 업체와 함께 별도의 해커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커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머리에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고가의 다른 NFT까지 훔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추가 보안 조치로 인해 NFT 절도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가 머지 전환은 9월 13일에서 15일경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선 이뤄지는 것은 벨라트릭스 하드포크로 머지를 위해 체인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전했는데 이 단계도 중요하므로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